안녕하세요. 제 휴대폰이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잘 안 돼요. 뭐가 문제인지 아직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동영상을 올릴 수 없다는 거죠, 유튜브에. 그래서 이렇게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느리죠, 많이. 그래서, 일단은 한번 더 이거를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어제 그 불꽃놀이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봤는데, 너무너무 멋지죠? 이야, 우리나라가 저런 불꽃놀이를 이렇게 이제 지금 수십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멋지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거 동영상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눈물도 나고, 가슴도 뭉클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구나. 이렇게 불꽃놀이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나라구나. 이 불꽃놀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주변에 불들도 다 껐어요. 불꽃놀이는 이렇게 어두워야 더 잘 보이는 거잖아요. 너무 멋진, 이제 직접 가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오늘 교통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보시면, 그 우리 한국어가, 보신 분 계시겠지만, 엄청난 앞으로, 그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어를 이게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너무 과학적이고, 그 챗봇이, 한글이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영국의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교 강의실 한 학생의 항의에 모두의 이것도 시선이 너무나 한 곳으로 향하고 정말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과연 이 태어나기를 강의실에는 너무 무슨 일이 잘했다. 있었던 너무 걸까요? 감사하다. 오늘의 사연 너무 지금 고맙다.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이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저는 드는 케임브리지 거예요. 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엠마 이런 동영상도 보시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그 해킹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정보가 한 서버에 이제 중앙화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뭐 카카오톡이 며칠 동안 안 되고 비행기가 뭐 항공 대란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렇게 해킹을 당하고 그러는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기술이 바로 비트코인을 만든 기술인데 너무 속도가 느리고 사용료가 비싸서 이제 상용화를 할 수 없었던 문제를 우리나라 천재가 개발했다는 거죠. 저도 8개월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서울랩스라고 하는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진짜 내가 너무나 엄청난 정말 좋은 기회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 그렇게도 간절히 돈을 벌고 싶어서 저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러고 다닌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된 거에 대해서도 또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고요. 일단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5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난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설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로 하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걸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자기 암시하고 성공 비결의 6단계 읽어봤고요. 예. AI 사피엔스,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의 인류, AI 사피엔스에 대해서도 아직도 이 책을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어디까지 읽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인재, 조직, 철학까지 모든 것을 소비자 경험에 맞춰라. 과거에는 그저 제품의 외형에서 발생하는 디자인의 감성적 차이나 소재의 차이 정도로 브랜드의 가치를 다르게 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총체적인 경험의 차이가 브랜드 가치를 결정한다. 요즘 아이들이 아이폰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에어드랍이나 커뮤니티 같은 아이폰에서만 사용 가능한 독특한 기능이 자신에게만 없을 경우 다른 아이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왕따 당하기 싫어서 비싼 폰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욕구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갤럭시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기능을 만들어 왔을까? 갤럭시가 스마트폰 출시 이후 아이들을 위해 10여 년간 만들어 온 폰이 바로 갤럭시 키즈폰이다. 여기 읽었었죠. 그래서 이제 삼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네. 파트 5 정리, 파트 5 정리. 메타 인더스트리의 가장 큰 특징은 팬덤 경제다. 무려 10억 이상의 인구가 국경 없이 문화적 경계 없이 언어 장벽 없이 새로운 소비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심에 스스로 만드는 팬덤이 가장 큰 권력으로 작동한다. 팬덤은 소비자의 선택으로 형성된다. 좋은 경험을 한 인류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입소문을 낸다. 좋은 경험은 결국 그 중심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인류는 오랜 진화를 통해 놀라운 지적 생명체가 되었다.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말 다양한 공부를 해야 한다. 역사, 진화론, 심리학, 인문학, 예술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엄청나게 많은 경험도 필요하다. 인류는 왜 모나리자를 보고 그렇게 감동하는 것일까?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에 감동하는 이유는? 도대체 아이들은 왜 포켓몬에 열광하는지도 궁금하다. 사실 제대로 알려면 체험이 필요하다. 문화적 체험은 인류의 감성을 이해하는 데 특히 필수적이다. 다양한 클래식 음악 공연도 경험해봐야 하고 현대 미술 전시회도 꼬박꼬박 찾아가 경험해봐야 한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즐기는 좋은 경험들을 나도 체험해봐야 그 느낌적인 느낌을 이해할 수 있다. 그걸 알아야 좋은 경험 디자인이 가능하다. 다행인 것은 디지털 시대에는 적어도 폰만 열면 즐길 수 있는 것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하는 문화적 체험도 검색이나 AI를 통해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이걸 만끽하며 나의 삶도 풍요롭게 하고 동시에 인류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감성도 키울 수 있다. 요즘 MZ 세대가 오프라인 미술 전시회나 음악 공연에 열광하는 것은 디지털을 통해 학습한 최고의 예술적 감성을 실제로 느껴보고 싶은 욕망이 폭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분리된 세상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공존하는 인류의 생활 공간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세계관은 확장될 수 있지만 AI 시대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건 인간이라는 본질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평생 멈추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공부이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인문학과 예술, 휴머니티에 대해 공부하다.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행복한 시간인 동시에 AI 사피엔스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축적된 자산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를 열광시킬 메타 세상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쑥쑥 자랄 것이다. 기억하자. 성공의 비결은 구독과 좋아요이다. 나부터 구독과 좋아요를 부르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시작이다. 전 세계를 홀린 K-팬덤 휴머니티로 미래를 디자인하라. 메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K-팬덤. 메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K-팬덤. 글로벌 팬덤 경제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경이로운 기록을 많이 세웠다.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놀랍게도 아기상어이다. 아기상어 한번 볼까요? 아기상어. 아기상어가 제 핸드폰이 될까요? 아기상어. 한글이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말도 안. 유튜브 역사상 이게 뭘까요? 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조회수를 기록했을까요? 유튜브 영상 중 유일하게 100억 뷰를 넘은 아기상어는 벌써 140억 뷰를 넘었는데도 조회수 증가가 멈출 줄을 모른다. 생각해보면 특이한 현상이다. 이 영상을 보는 주요 고객은 바로 아기들이다. 아직 말도 할 줄 모르는 아기들이 왜 이 영상을 그토록 좋아하는 걸까? 말을 못한다는 것은 아직 어떤 교육도 받기 전이라는 뜻이다. 순수한 상태의 아기들은 어째서 그 수많은 영상 중에 대한민국 기업이 만든 이 영상을 그토록 열광할까? 할아버지 상어 인기 원인을 분석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우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불려왔던 구전 제목을 원곡으로 참고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한국적인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한때 원곡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작권 소송을 건 적도 있었다. 물론 구전 제목이라는 이유로 인해
저작권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판결이 났다. 실제 이걸 만든 스마트 스터디에서도 구전 동요를 참고하되 두부를 작곡을 교환하고 신세계로부터의 앞부분을 삽입하고 가사 멜로디 등을 잘 편집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 구전 동요로 음악을 발표한 사례가 많았지만 퍼지지는 않았다. 왜 하필 지금에 와서 그러는 걸까?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스토리도 있다. 스마트 스터디는 원래 동물 캐릭터를 기반으로 동요를 만들고 영상을 올리면서 조회수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아기들이 토끼, 양, 고양이 등 전통적으로 귀엽다고 생각하는 동물 캐릭터보다 호랑이, 상어, 여우 등 상대적으로 무섭다고 여겨지는 동물에 대한 조회수가 더 높다는 데 주목했다. 실제로 아기들은 약간 공포스러운 캐릭터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상어가 주인공이다. 무조건 데이터를 믿는다라는 철학이 아기 상어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시작하는 음악도 약간 무섭다. 영화 조스의 음악도 생각이 나고 내용은 더욱 황당하다. 상어 가족을 소개할 때만 해도 그냥 자연스럽다. 아기 상어부터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가족을 소개한다. 그리고는 갑자기 도망치라고 한다. 무서운 상어 가족이 등장했으니 살려면 도망치라는 것이다. 긴박하게 도망치고 숨고 그게 다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마무리는 휴 오늘도 살았다 이다. 이게 뭔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맥락도 없는 가사이고 내용 전개다. 어른들은 이해할 수조차 없다. 그런데 140억 뷰라니 도대체 이런 중독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기 상어가 남긴 에피소드는 너무 많아 헤아릴 수조차 없다. 미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켜 앨런 쇼를 비롯한 최고 인기 토크쇼에 대부분 출연했다. 심지어 빌보드 차트 싱글 차트 3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부모들이 꼽는 가장 공포스러운 노래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아기들이 이 노래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는 바람에 미칠 것 같아서였다고 한다. 교도소에서 밤새 아기 상어를 틀어줘서 재소자들이 교도관을 고소한 적도 있다. 미국의 한 공원에서는 노숙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밤새 이 음악을 틀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음악을 리메이크한 유명 가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심지어 2019년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한 워싱턴 내셔널스는 우승 반지에 아기 상어 캐릭터를 집어넣었다. 워싱턴 내셔널스의 중심 타자 헤라르도 파라는 시즌 중 심각한 슬럼프에 빠져 있었는데 기분 전환을 위해 2살배기 딸이 가장 좋아하던 아기 상어를 타석 등장곡으로 바꿨다. 그리고는 그는 2안타 2타점의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후 파라의 엄청난 활약과 함께 하위 팀이었던 내셔널스는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월드 시리즈의 매 게임마다 아기 상어가 응원곡으로 등장해서 더욱 유명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월드 시리즈 챔피언 반지에 떡하니 상어를 새긴 것이다. 팬들이 스스로 스토리를 더해 더욱 강력한 팬덤을 만든 사례이다. 전 세계의 K 팬덤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아기 상어 사건. 아직도 왜 그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2010년 파주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도전이 세계 최고 기록을 달성한 건 분명하다. 더 핑크 퐁 컴퍼니는 아기 상어의 인기 덕분에 아기들을 위한 캐릭터 산업의 상징이 되었고 무려 2,5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에게 컨텐츠 사용권 로열티를 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주춤하긴 했지만 더 핑크 퐁 컴퍼니의 기업 가치는 수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팬덤 덕분이다. 어린 시절 디즈니나 일본 캐릭터만 보고 자랐던 기성세대에게는 감회가 새로운 사건이다. 전 세계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니까 말이다. 이것이 메타 세상의 놀라운 가능성이다. 더 핑크 퐁 컴퍼니의 창업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2010년 6월 이 회사를 창업한 김민석 대표는 1964년 삼성 출판사를 설립한 김봉규 회장의 손자다. 아마도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집집마다 책장에 장식품처럼 꽂혀있던 한국 문학 전집, 세계 문학 전집을 만든 유서 깊은 그 출판사가 맞다. 계몽사의 소년, 소녀, 세계 문학 전집과 함께 아이들이 있는 집은 모두 들여놓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책이 바로 더 핑크퐁 컴퍼니의 출발점이었다. 삼성 출판사는 우리나라 출판계에 큰 족적을 남긴 대표적 출판사이다. 1970년에서 1980년대 열심히 성장하던 시기에는 해외 명작을 번역해 아이들에게 책으로 읽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표적 문화 사업이었다. 출판사는 지금도 아이들의 교육, 교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회사다. 2010년 메타 세상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삼성 출판사의 아이들 교육 철학을 반영해 설립된 회사가 더 핑크퐁 컴퍼니라는 것이다. 불과 수십 년 사이 우리는 전 세계 아이들이 열광하는 컨텐츠 기업을 갖게 되었다. 디지털 대전환이 아니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물론 핑크퐁에 앞서 엄청난 글로벌 팬덤을 이끌었던 뽀로로가 있었다. 그렇지만 뽀로로는 여전히 방송이라는 레거시를 통해 팬덤을 만든 캐릭터였다. 진정한 메타 시대의 자발적 팬덤의 산물은 역시 아기상어이다. 명심할 것은 삼성 출판사와 더 핑크퐁 컴퍼니의 성공 스토리가 보여준 디지털 문명 시대의 엄청난 가능성 이다. 선진 서구 문물을 들여와 카피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떤 기업이든 세계적 팬덤을 만들 수 있는 무구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기상어가 증명한 것이다. 메타 세상은 그래서 꿈꾸는 자의 무대이다. 무한 가능성의 글로벌 시장이다. 실력만 있다면 누구나 대담한 도전을 할 수 있다. MG 세계관을 집어삼킨 K 앱툰. 특이한 것은 세계적인 팬덤을 일으킨 주체가 아기들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K 웹툰의 인기도 엄청나다. 지금이야 웹툰을 보는 연령층이 10대부터 50대까지 매우 다양해졌지만 그래도 주요 고객은 역시 MZ세대이다. 그런데 이들은 왜 유독 대한민국의 웹툰에 열광하는 걸까?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국가별로 유명한 작가들이 있고 이들이 네이버나 카카오의 웹툰 플랫폼에 작품을 올려 큰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젊은 작가들의 글로벌 인기는 압도적이다. 이들이 만든 웹툰의 인기 덕분에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의 웹툰 플랫폼이 세계 100개국에서 쭉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늘어가는 웹툰의 팬덤 덕분에 웹툰 플랫폼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가고 있다. 웹툰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빅테크들도 웹툰 플랫폼 사업에 참전했다. 2023년 초 애플과 아마존이 웹툰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도 드래곤볼과 데스노드 등 만화 출판으로 유명한 슈에이샤가 점프툰이라는 웹툰 플랫폼을 오픈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만화 출판에만 전념하던 일본이 달라진 것이다. 카카오 피코마는 2023년에만 일본에서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니 속이 탈만도 하다. 우리 웹툰 플랫폼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무려 70%이다. 망가와 애니메이션의 본고장 일본에서 말이다. 특히 카카오 피코마의 점유율과 매출은 압도적이다. 프랑스에서도 디즈니 만화를 매거진으로 모두 출판하던 픽소 매거진 픽소 매거진이 웹툰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었다. 디즈니의 모든 만화를 웹툰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웹툰 시장에 뛰어든 건 성장 중인 Z세대의 웹툰 사랑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글로벌 1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웹툰 작가들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네이버 웹툰의 2023년 4분기 웹툰 매출은 4,794억 원이다. 이대로 간다면 2024년에는 2조 원을 가볍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피코마, 카카오 웹툰은 이넷 매출로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히려 이넷 매출은 네이버 웹툰이 2위다. 네, 카카오와 네이버 웹툰 플랫폼 수입이 이 정도면 게임 산업과 더불어 황금알을 낳는 신사업으로 불리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그걸 선진국이 카피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걸 웹툰 플랫폼이 증명했다. 신사업부에 차출된 개발자 김대리의 진정성. 네이버 웹툰의 성공은 1977년생 김중구의 대표의 역할이 컸다.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한 김중구 대표는 처음에는 개발자로 네이버에 입사했다. 그런데 무려 8,800권의 만화책을 보유한 만화광이라는 이유 하나로 신설된 웹툰 사업부에 차출되었다고 한다. 만화광인데다 젊은 세대인 만큼 당연히 작가와의 소통도 잘 이루어졌고 고객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잘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초기 네이버 웹툰의 인기 작품이었던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에서 마감을 압박하는 담당자로 자주 등장하면서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름을 알렸다. 이후 10명이 넘는 작가들이 김중규 대표를 웹툰의 등장인물로 활용하면서 독자들 사이에서 중구 찾기 놀이가 유행할 만큼 친숙해졌다. 이제는 연예인이 된 유명한 웹툰 작가 기안84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마음의 소리를 만든 조석 작가와는 실제로는 호용호재하는 사이라 그를 등장인물로 그리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었다고 한다. 팬덤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은 진정성이다. 애초에 만화광이었던 김중구 대표는 정말 웹툰 플랫폼을 잘 만들어보고 싶었고 작가도 웹툰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적으로만 접근했다면 마감을 독촉하는 직원과 작가 사이가 원만할 수는 없었다. 개도국 시대의 대기업 구매 담당 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관계라고 상상해보자. 원만할 수가 없다. 그런데 웹툰에 대한 애정이 이들을 치밀하게 묶어주었다. 갑질이 아니라 우정의 힘이 생긴 거다. 인기 웹툰에 종종 등장하는 인물이 대기업 직원이라면 그 웹툰의 팬들이 그 회사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소통을 잘하는 직원이 있다고 알려지면 좋은 작가들도 그 플랫폼에 웹툰을 올리고 싶어 한다. 이것이 MZ세대의 세계관이자 소통의 방식이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김중구 대리는 김중구 대표가 되었고 많은 인기 작가들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상생의 생태계가 무럭무럭 성장해 네이버 웹툰은 세계 100개국에서 1위를 하는 글로벌 톱 웹툰 플랫폼이 되었고 이제 나스닥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IPO를 추진하는 골드만삭스는 상장하면 시총 4조 원 이상의 기업이 될 거라고 예상한다. 지금까지 구축한 고객의 팬덤이 빅테크도 추격하기 쉽지 않은 거대한 자산이 된 것이다. 만약 김중구 대표가 만화광이 아니었다면 웹툰에 대한 사랑과 진정성이 없었다면 작가와의 깊은 교감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성공이다. 모든 글로벌 플랫폼의 성공에는 이 같은 MZ세대의 세계관에 기반한 깊은 공감대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메타 인더 스트리에서 성공하려면 MZ세대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들은 애초에 개도국의 관성이 없다. 8,800권의 만화책을 보유한 만화광 김중구 대표. 네. 한국판 어벤져스 무빙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왜 전 세계 MZ들이 그 많은 웹툰 중에 대한민국 작가들의 작품에 열광하는 걸까? 참 신기한 현상이다. 2023년에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무빙 덕분에 강풀 작가의 웹툰 무빙이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다. 무빙은 2015년 무빙
카카오의 웹툰 플랫폼인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를 시작한 초능력자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인데 슈퍼 히어로라는 등장인물의 특징 때문에 어벤져스의 한국판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런데 진짜 어벤져스 같은 엄청난 스케일과 물량 투입이 아니라 휴먼 드라마로 슈퍼 히어로의 스토리를 풀어냈다. 청소년의 성장기도 그려냈다. 대한민국 특유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메인 테마였다. 그 새로운 시도와 세계관에 또다시 전 세계가 열광하면서 무빙은 디즈니 플러스 오픈 이래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드라마가 되었다. 할리우드에서도 신선하고 놀라운 슈퍼 히어로들의 휴먼 드라마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이후 엄청난 기록들을 쏟아냈고 드라마 히트 이후 웹툰에도 역주행하며 인기를 이어갔다. 결국 포브스가 선정한 2023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가 되었고 볼만한 컨텐츠가 별로 없다고 평가받던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를 늘리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또 한 번의 큰 사고를 친 것이다. 무빙이 도대체 또 뭡니까? 현장이 모르는 거 엄청 많습니다. 무빙 몰아보기. 무빙이 뭔 내용일까요? 무빙 3시간, 2시간 13분. 네. 아따 참. 이제는 한국 드라마가 히트했다고 하며 의뢰 세계 신기루 경신이니 많이 놀라지도 않는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이토록 열광하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보라고 광고도 강요도 한 적도 없는데 말이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팬덤이 지배하는 메타 세상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는 것이다. 산업의 융합으로 시너지를 만드는 미디어 믹스 팬덤. 웹툰은 타 산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은 산업 분야이다. 만화책 시절부터도 그랬다. 일단 직접 연계되는 영역이 애니메이션 산업이다. 출판물로 웹툰이나 만화가 인기를 얻으며 애니메이션 제작에 들어가는 게 수순이다. 영화나 드라마로도 만든다. 드래곤볼, 슬램덩크가 대표적이다. 23년 전설적인 인기 만화 슬램덩크가 오프라인 이벤트를 개최했는데 깜짝 놀랄 만큼의 엄청난 팬덤을 보여줬다. 역시 문화산업은 각인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디지털 문명으로 전환하면서 또 하나 연계되는 것이 바로 게임이다. 게임 산업이 성장할 무렵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연계해 성공한 대표적인 컨텐츠가 바로 포켓몬스터이다. 게임 산업이 성장할 무렵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연계해 성공한 대표적인 컨텐츠가 바로 포켓몬스터이다. 사실 포켓몬스터는 비디오 게임으로 먼저 나왔다. 일본의 게임 개발자 타지리 사토시는 당시 비디오 게임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캐릭터 육성 게임을 만들었다. 무려 6년 동안 개발한 그 게임을 1996년 포켓몬스터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 특이한 점은 게임 개발 당시부터 미디어 믹스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각각의 포켓몬 캐릭터의 스토리를 담아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자는 생각을 기획 초기부터 했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게임이 히트하면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고 곧바로 아이들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포켓몬의 성공을 이끌었고 이후 아예 다양한 포켓몬 산업 생태계를 만들게 되었다. 각각의 포켓몬들은 인형이나 캐릭터 산업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포켓몬 빵처럼 푸드와도 연계 빅히트를 기록했다. 포켓몬의 미디어 믹스 총 매출은 무려 1180억 달러에 이르며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것은 그 유명한 스타워즈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합한 것보다 많다고 하니 얼마나 엄청난 글로벌 팬덤을 만들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일본이 만든 가장 성공한 문화 상품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이한 점은 원조였던 게임 매출은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미디어 믹스 컨텐츠나 상품 로열티가 나머지 매출을 차지한다고 한다. 게임은 거둘 뿐 팬덤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큰 산업으로 확장시켜 더 큰 성공을 만든 것이다. 선진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짐짓 무모해 보이는 창조적인 도전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창출해
했다. 그리고 그 도전은 곧 하나의 산업 분야가 된 것이다. 선진국이 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디지털 문명의 도래를 가장 크게 실감시켜준 사건 하나가 바로 아마도 포켓몬고의 등장이 아니었나 싶다. 2016년 7월 미국, 호주,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출시된 포켓몬고는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다. AR 기술을 이용해 포켓몬 캐릭터를 현실 세계 곳곳에 배치한 후 이걸 수집하러 다니게 만드는 것이 게임의 컨셉이었다. 게임 개발은 나이언틱이라는 미국 기업이 하고 수익 배분은 개발사 30%, 포켓몬 컴퍼니 30%, 닌텐도 30%, 스토어 10%의 구조로 시작했다. 게임 출시 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포켓몬을 잡으러 다니느라 난리법석이었다. 나는 그때 마침 밴쿠버를 방문했는데 밤늦은 스탠리 파크 공원에서 사람들이 마치 좀비들처럼 모여있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래서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 장소가 바로 포켓몬이 자주 나타나는 하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고 포켓몬고 좀비 현상이라는 용어까지 생길 정도였다. 포켓몬 컴퍼니의 지분을 대거 보유하고 있던 닌텐도는 덕분에 대박이 났다. 게임기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파워를 갖고 있었지만 모바일에서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켓몬고 출시 이후 아직 모바일 게임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닌텐도의 시총은 2024년 1월 기준 거의 100조 원이다. 튼튼한 팬덤에 대한 자본의 기대치가 높다는 뜻이다. 우리 컨텐츠 기업이 100조 기업이 되려면 잘 보고 배워야 한다. 100조. 동일한 세계관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시킨 나 혼자만 레벨업. 웹툰에서 큰 인기를 누리다 애니메이션을 거쳐 게임까지 확장된 우리나라 대표 케이스가 나 혼자만 레벨업이다. 2016년 추공 작가가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해 시작한 나 혼자만 레벨업은 초기부터 최고의 인기를 얻었고 지금도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인기에 힘입어 일본에서도 카카오 피코마를 통해 연재되어 큰 인기를 얻었고 당연히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24년 1월에는 한일 합작으로 만든 TV 애니메이션도 공개되었다. 웹툰이 큰 인기를 얻으며 당연히 시도되는 연계형 산업이다. 애니메이션 공개 후 각국 OTT 서비스에서 시청자 랭킹 최상위권을 기록했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차트에서도 2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게임도 만들고 있겠죠. 맞다. 넷마블 네오가 개발을 맡고 넷마블에서 유통을 맡아 열심히 개발 중인 이 게임은 24년 5월 출시 예정이라고 한다. 크리에이터 한 사람이 히트시킨 웹툰 작품이 얼마나 다양한 산업으로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글로벌 팬덤은 자본과 투자를 부르고 산업의 다양성을 확대시켜준다. 이것이 과거와 다른 메타 세상, 메타 인더스트리의 엄청난 매력이자 가능성이다. 팬덤만 형성되면 동일한 세계관으로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대이다. 그 융합의 가능성을 활용해 이전에 없던 비즈니스를 만들고 도전해야 한다. 아직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한다. 이러한 팬덤 기반의 컨텐츠 산업은 동일한 세계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확산이 가능하고 파급 효과도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다. 포켓몬스터가 처음 출시되었던 1990년대 말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디지털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된